한국으로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은 국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거는 고구려나 신라 같은 경우는 국가적이에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불교가 단순히 종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문화와 더불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중국의 고등한 문화가 불교를 타고 들어오는 조선 후기에 천주교의 전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신부들이 단순히 종교만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과학을 가지고 와서 종교를 전파하는 수단을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불교의 전례라고 하는 것도, 한반도의 불교 전례라고 하는 것도 과학이라든지 고등한 문화가 동반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교가 들어온 순서가 고대국가가 정립되는, 율령이 반포되고 고대국가 정립되는 순서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한반도의 군주들이 삼국시대의 군주들이 왜 불교를 선호하냐면 인과설에 의해서 나는 왜 왕인지, 그 다음에 너네는 왜 신하인지, 너희는 왜 백성인지에 대한 구분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전생에 많은 복을 지어서 지금 현재 왕이 됐으니까 지배 권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떤 특징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나 안 그러면 일본 같이 천손 강림이라고 하는 게 뚜렷하게 있으면 나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네를 지배해 라고 하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한반도에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왜 왕인지를 변증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수단이 있으면 더 좋았어요. 그 부분을 불교가 커버를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불교를 선호하는 거고, 그래서 국가 백제에 뭐 마라나타가 왔을 때 왕이 뭐 성 밖에서 나가서 맞이하고 그 다음에 뭐 초를 지어주고 하는 것들이 그런 현상들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국시대에 이제 불교 기틀이 다져지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어느 정도 틀이 다져지면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가는 구법성들이 생기듯이 한국에서도 중국으로 넘어가는 구법성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궁금하니까요. 그 다음에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신앙적 측면, 그 다음에 구도심, 그 다음에 죽음을 불사한다라고 하는 어떤 순교 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그분들이 우리나라로 새로운 불교들, 안 그러면 선진적 불교들을 배워서 이식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하는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분을 꼽으라면 원강 스님, 뭐 세소고개로 유명한 원강 스님, 그 다음에 뭐 통도사라든지 뭐 황룡사의 구충목탑을 건립하셨다고 얘기가 되는 자장 스님, 그 다음에 한국 화엄종의 시조로 평가되는 의상 스님, 뭐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중국에서 유학 가서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못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게 문화적인 차이 때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지역에서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포교에 익숙해져서,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한국 사람인데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크게 성공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자니 문화적인 차이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 지지 기반들, 안 그러면 내가 만들어놨었던 기반들이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못 돌아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표적인 분을 꼽으라면 흔히 한 서너 분 정도를 꼽습니다. 가장 유명한 분은 구화산에 이제 중국 불교의 4대 성지 중에 하나를 개창하는 살아있는 지장보살, 아니면 그러면 뭐 지장보살의 후신으로 이렇게 인식이 됐었던 김지장 스님, 흔히 뭐 김교각 스님이라고도 하는데요. 교각이라고 하는 이름은 명나라 청나라 때가 돼야 드디어 교각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원래 본명이 처음부터 지장 하나였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각 스님이 이제 지장 스님이 99세로 돌아가시다 보니까 현재 이제 중국 정부에서 99m짜리 지장상을 만들어 놓고 지장보살을 추모하는 아니면 기념하는 이러한 구화산 전체를 지장도량으로 해서 크게 이렇게 문화를 진작시키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지장보살만은 특칭해서 지장왕보살이라고 하지 그냥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장왕보살 이꼬르 김지장 스님이에요.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 어떤 영향적으로만 보면 가장 영향이 강력한 거는 김지장 스님이고, 단 이 어른의 단점은 사상적인 부분은 약하다는 거예요.
사상적인 부분은 약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상적인 부분으로 얘기했을 때 가장 강력한 족적을 남기신 분은 현장 스님의 제자였었던, 당나라 초기 현장 스님의 제자였었던 원측 스님입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 문화에 두 명의 큰 제자가 있었고, 한 명은 자은사 규기 스님, 그 다음에 서명사의 원측 스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나라 귀족 출신의 자은 규기 스님하고 그 다음에 서명사파를 이끈 신라계의 원측 스님. 원측 스님은 신라의 왕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 가지 않고도 6개국어에 능통했다는 아주 천재적인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의 큰 학파를 형성할 정도로 대단한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수행과 관련해서는 사천성 쪽에 계셨던 정중 무상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무상스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500난 안에 455번째 무상공존자에서 500난으로 들어가 있는 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고요. 한때는 사천성의 정중선파라고 하는 선종의 한 학파를 형성할 정도로 강력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널리 알려진 것 중에 하나로는 홍주종의 마조 도일 스님이 원래는 무상 스님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남학 회양 스님 문화로다가 옮겨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오진 스님 같은 분이 있어요. 오진 스님은 선종 통일신라 시대 때 이제 선불교 쪽에 관련된 분인데요. 이분도 중국에서 이렇게 꼽는 500난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 500난에 들어가 있는 게 정종무상 스님하고 오진 스님하고 이 두 분이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막강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알려져 있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만약에 돌아왔으면 한국 불교사에서 크게 비중 있게 이분들을 연구할 건데, 사실 우리나라 태생이긴 하지만 한국에서의 어떤 역할을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고, 중국 입장에서는 당신네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연구할 가치를 잘 못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양자에서 다 연구적 가치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위치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현재에는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